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생기는 양택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풍수지리란 무엇이냐까지 했었죠? 풍수지리란 무엇이냐, 뭐 내기와 외기다, 리라는 개념을 썼죠. 리, 그죠? 이제 전부 다 리라는 개념으로 다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리라는 개념은 화산 폭발해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산도 생기죠? 이 산에서도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오죠? 이쪽에도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이게 이렇게 용암이 내려갔는데 용암이 내려간 것이 시간이 몇 억 년 지난 지다 보니까 뭐가 돼? 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혈이 된다. 왜?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가로막겠죠, 그죠? 이게 결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용원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놓으면 이렇게 결이 보이죠? 이것은 뭘까요? 돌이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중에서는 속리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어요. 설악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어요. 어떤 게 오래됐을까요? 태백산이 더 오래됐어요. 태백산은 육산 덩어리예요. 설악산은 완전히 바위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천에서는 제일 이천 설봉산이 오래됐을까요? 밑에 있는 이터가 오래됐을까요? 밑에 저기 이 집터가 더 오래된 거죠? 네. 완전 흙이 됐으니까. 설봉산 아직 바위가 있잖아요. 네, 아직 덜 됐어. 그렇죠. 더 오래 여기가 박한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갔겠죠. 올라갔다 어떻게 돼? 이게 자꾸 이게 침식되면서 내려갔겠죠. 그래서 혈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흙이 왜 되느냐? 흙에 기가 있고 혈이 있다 보니까 이 이론을 갖다가 우리 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라. 리라는 개념은 처음에 뭐다? 문익결이었었어요. 문인데 원래 리자를 원래는 치옥야라 그랬죠. 자, 치옥야다. 즉 옥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뭘로 다스린다? 결대로 자른다. 그래서 이러한 결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풍수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과 땅에 무엇을 연관하면 이 리를 연관하는 겁니다. 기운을 연관하는 것이다. 리를 내서 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결이 있으니까 어때요? 풍차 돌리죠. 전기 만들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물이 흐르죠. 물결이죠. 물결에 의해서 수력발전선이 나오죠. 화력은 어때요? 불 기운에 의해서 화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풍수지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해석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보지 못해 제가 논문에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네. 자, 다음 이제 내기란 무엇이고 외기란 무엇이냐. 자, 풍수지리의 경전에서 보면, 자, 풍수지리의 경전이 두 가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불교에도 경전이 있죠. 네. 불경이죠. 네. 유교에도 경전이 있죠. 네. 사서삼경. 자, 풍수지리는 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수지리 경이 있어요.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자, 한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중국이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BC 200년이에요. 진시황이 BC 200년 통일했죠. 200년 그죠? BC냐 아니고 지금 2200년 전에 통일한 거예요. 이때에 누구가 있냐면 청호라는 관청이 있었어. 어디 청호라는 관청은 뭐 하는 관청이냐면 하늘에 별을 우리 첨성도 있죠. 첨성도도 별 관청했죠. 이렇게 청호라는 관청에서 풍수지리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이 청오경이에요. 혹자들은 청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청호자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청호자가 아니야. 이때는 청호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국가에서 쓰던 경전이야. 이 경전을 청호경이라고 그랬어.
몇 자? 몇 자로 됐을 줄이가? 980자였죠. 아, 청호경 제가 해설 다 해놨으면 우리 카페에 그걸 전부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진나라 때 AD 이제 이때가 AD 한 200년 돼요. 400년 후에 이 사람은 진짜 실존 인물인가? 곽박이라는 사람이 있어. 진나라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 청호경을 근간으로 해서 금낭경이라고 써. 자, 금낭경이란 뭐냐면 금 보자기에서 싸서 놓은 경전이다. 누가 왕이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 풍수경전이 원래는 왕으로서 배우던 경전이야. 왕실에서만 쓰던 경전이에요. 그러다가 당나라 내려오면서 이때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은 양균송이라는 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양균송이가 황소의 난을 틈타서 왕실의 서고에 있는 책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균송이가 삼려촌에 가서 새로 학파를 만들어요. 이게 민간으로 유일하게 시작된 거야, 이게 풍수가. 그러면 왕실의 풍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에 송나라 때, 당나라 때 누가 나오냐면 일행선사가 있어. 일행선사는 실질적으로 도선국사고 1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선국사가 일행선사 때 가서 중국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일행선사 이론을 배운 거야. 근데 일행선사는 뭐냐? 한나라 때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어. 잘 알죠? 장자방이라고 그래갖고 장량도 이때 한나라 때 경전을 씁니다. 풍수 경전을 써요. 적정경이라는 적정경을 경전을 씁니다. 풍수 경전이 딱 두 개가 있어. 이게 풍수 경전 한나라 때 적정경이 하나 있고 장량, 즉 장사방이 쓴 적정이 하나 있고 청호경이 있어. 이 두 개를 갖다가 일행선사가 이어받아서 송나라 때 누구? 장잠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도 국사야. 일행선사가 국사였습니다. 왕실이죠? 왕실에 있었던데 요걸 가지고 빼고 나고 이 이론이 정립된 이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옥수진경이에요. 이게 옥수진경은 왕실의 풍수예요. 왕실 풍수. 지금 여러분들이 구성법이라고 해갖고 양균송의 이론들 배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정통성이 있느냐는 나중 문제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이 청호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은 풍수지리 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장풍득수. 줄여서 풍수. 그래서 이거 갖다가 줄여서 풍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풍득수가 뭐죠? 이 혈이죠. 안산이고. 우리가 이걸 청룡이라고 그러고 이걸 백호라고 그러고 이걸 안산이라고 그러고 이걸 주산이라고 그래. 저청룡 그러고 남자 북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 장풍득수야. 장풍 바람을 감추고 뭘로? 청룡 백호 안산으로 감출 자자죠.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어라.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기운이 뭉친다. 득수해라. 이 뜻이란 말이야. 풍수죠. 그런데 장풍득수가 풍수가 아니라 청호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호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기. 자 이거 보죠. 청호경은 음양이 서로 부합하여 천지가 사귀어 좋은 일 통하면 음양이 사귀어 즉 어때요? 보세요. 여기 혈이에요. 안산이에요. 이렇게. 자 이것은 산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음이라고 그러죠? 음이라고 그래요. 자 물은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니까 혈이 되죠. 자 음양이 서로 만나서 사귀면 좋은 분이 통하면 아내의 기운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읽어보세요. 아내의 기운인 내기는 생명을 싹트게 하고 바깥의 기운 외기는 태어난 생명의 형상을 만든다. 즉 주산에서부터 이렇게 혈에 맥이 들어오죠. 기운이 들어오죠. 기운은 어디에 뭉쳐요? 이 혈에 뭉쳐. 이것이 뭐예요? 이게 내기야. 자, 이 씨앗이 여기가 장군이 태어날 것 같아. 이 씨앗을 보니까 여기 앞에가 위에가 화성체에다가 금성체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장군이 태어날 터다.
그럼 장군이 태어날 터가 되면은 바깥의 기운도 장군에 걸맞아야 되죠. 청룡 없고 백호 없고 안산도 없어. 근데 안산에 보자 문필봉이 이렇게 있어. 그럼 장군이 태어나? 안 되죠. 이것은 문장가가 태어난 거죠. 이것은 이렇게 혈이 어떠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냐, 즉 이 내기 안의 기운인 내기를 어떻게 생명을 싹트게 하고 바깥의 기운은 외기를 태어나게 하는 형상을 만든다. 어떠한 형체를 만든 거죠. 이게 시라면 뭐예요? 바람과 비와 여건들은 외기죠. 요걸 외기라고 해요. 외기. 그럼 내기는 뭘까요? 내기는 용의 출신에서 조산에서부터 주산부터 내려온 것이 혈장에 묻힌 기운이 무슨 기? 내기. 외기는 뭐예요? 청룡, 백호, 안산, 물, 향, 사격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내기 맹생하고 내기 맹생하고 외기는 뭐예요? 외기는 성형한다. 성형하여. 그 다음에 내외가 상승하면 내외가 서로 상승하면 풍수는 뭐다? 풍수는 자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청호경이 나와. 분명히 풍수란 말 나오죠? 풍수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내기는 맹생하고. 자, 한 번 더 할게요. 내기 안의 기운은 맹, 싹트를 맹자요. 생을 싹트게 하고 외기는 청룡백호 이런 것들은 외기는 뭐예요? 성형, 형체를 만든다. 이 씨앗을 싹 틔워서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기와 외기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풍수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진다. 됐죠? 내기가 외기. 그러면 장풍득수예요? 아니요. 내기맹생 외기성형이죠? 그런 거 같네. 근데 똑같은데 말은. 장풍득수는 풍수지리의 기가 막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이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내버려둬야 돼. 이제 풍수지리 하면서 이것을 왜 우리가 항상 이 얘기를 하냐면 청국인이 최초의 경전이라고 그랬죠. 네. 아니 최초의 우리나라 풍수의 경전도 모르면서 무슨 풍수지리를 한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890장 가야 되죠? 980장가요? 예, 980자 될 거예요. 천자가 안 돼. 여기에 나와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이게. 마지막 부분에. 그건 풍수란 말 썼죠? 어떻게 장풍득수의 준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기와 이 외기를 정확하게 청호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자,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얘기는 우리는 어떤 학문을 본다 할 때 항상 원론적인 걸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보면 돼요? 산에 가서 뭘 보면 돼요? 이 내기가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냐 예측해야죠. 이 성공을 보고 예측을 해요. 이걸 보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이냐 안 태어날 것이냐는 이 외기를 보고 하면 되겠죠. 청룡이 맞아떨어지냐 백호가 맞아떨어지냐 이것이 다 맞아야죠. 그죠? 이것을 함께 보아하는 방법이 우리가 풍수지리다. 양택에서는 어떻게? 양택에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지어졌어. 터가 이래. 사격도 있고 옆에 막 있어요. 이 집터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내기죠. 이 기운이 어떤가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사격들이 뭔가를 봐야겠죠. 내기와 외기죠. 똑같아요. 양택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터가 좋다 안 좋다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터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 씨가 뭔가. 그렇지.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터를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뭐예요? 생기 있는 양택터죠. 생기 있는 양택터. 생기 있는 양택지죠. 양택지예요.
이 양택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이 터가 정말 혈이냐 아니냐, 기가 있느냐 없느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부터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깎아지는 산맥에다가 여기다 집히면 어때요? 그냥 기운이 쏘를 내려가죠. 뭉치지 않죠. 멈추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살짝 이렇게 뭉치겠죠. 그래서 축하고 동해에서 평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데를 집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돼서 살짝 거꾸로 내려왔다가 평평하면 여기다 집어주면 제일 좋겠죠. 산에서는. 또 평지에서는 어디다 져야 돼? 평지. 평지는 이렇게 평평한데 이 밑으로 쏙 들어가는데 여기다 치면 돼 안 돼? 물 차버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높은데 여기가 혈이야. 그리고 여기에 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가 뭉치느냐 안 뭉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풍수지리의 기본이다. 그래서 내기란 뭐다? 혈장의 혈의 털을 보는 것이 내기고, 외기라는 것은 바깥. 제일 중요한 건 집터가 중요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객이 중요할까요? 집터가 중요해요. 혈이 중요한. 그죠? 내기가 중요해. 그래서 내기란 무엇이냐, 외기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예를 들었어요. 이 내용들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기란 용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산을 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산을 용이라고 한 이유는 천대만상하고 굽었다 내가 가져오죠. 천대만상이기 때문에 산을 용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혈은 뭐예요? 털로 된 기운이 뭉치고 이것을 내기죠. 외기는 뭐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수, 사격, 향, 국, 비보 이런 것들이 외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풍수지를 배울 때 뭐하고 뭐를 나눠서 배운다? 내기와 외기로 해서 나눠서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여기 이 책에서 지금 생기는 양택지가 일반 서적들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생기는 털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뭘로 찾는다? 리로 찾아. 리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이게 혈판이에요. 이게. 이 터가 있어요. 이 터가 있어요. 이 터가 있어요. 이 터에 이렇게 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가 내려오고 있죠. 기운이 물이 내려오고 있죠. 물이 내려오면서 기운이 내려오는데 기운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겠죠. 빠져버리죠. 여기 뭉치나요? 안 뭉치죠. 이게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결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딱 집지면 앞에가 딱 가로막죠. 그죠? 이게 리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보는 것들 뭐냐면 어떤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있는데 쭉 내려다가 약간 동산이 하나 있어. 이렇게. 응? 동산이 있어. 그리고 옆에 물이 있어. 저수지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도로야. 여기서는 어디가 혈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해 못 통과해? 이 산 못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뭉친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턴은 어디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물이 나눠졌다 이제 이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론들은 이제 분합의 이론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산양침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적정경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옛날에 배웠던 것 청호경화 적정경의 그 원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태고의 혼돈 상태에서 기가 싹 든 순박하였다. 적정경에서는 천지개벽초에 하늘과 땅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돈해서 똑같죠? 네. 이것은 적정경은 누가 졌다? 장량이가 됐어. 장량. 한나라 때. 장량이가 누구죠? 옥수진경을 지은 장자미의 43대 선조예요. 책에 나와 있어. 족보가 똑같아. 이게 완전히 정통이죠?
두 번째, 여기 이것은 어디에 있다? 청모라는 관청에서 썼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경전을 보면은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전들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양어회가 주역을 기본으로 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산양지미를 가지고 했던 이유는 자, 산양지미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양지미 다시 한번 자,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일단 당나라 때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일행선사가 나오죠. 국사죠, 국사. 근데 양균송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말에 황소의 난을 틈타서 삼녀촌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직문천하고 유광동이하고 뭐 자기 제자들을 만들죠. 요금종이도.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이제 풍수가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양균송이 갖다 뭐라고 구빈이라고 해요. 구빈. 백성을 구했다. 그때 당시까지 어디서만 풍수 썼어요? 왕실에 썼어요. 근데 이것을 가져가서 민간인에 퍼뜨린 유일한 사람이 양균송이야. 근데 모든 서적들은 다 어디 있어? 왕실에 다 있어. 여기에는 당나라 일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송나라 때 장잠이라는 국사도 있어요. 장잠이는 누구예요? 한나라 때 그 적정을 진 사람의 선조예요. 실은 당나라 일행도 이름이 장수예요. 같은 장씨 집안의 책이에요. 그러다가 원나라 때는 이민족이죠. 원나라 때 이민족이죠. 명나라 때에 주경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경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경일이가 쓴 게 아니고 원나라 말 명초에 누가 있냐면 목강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목강사라는 스님이 나와요. 재미난 게 이 목강사는 스님인데 엄청나게 풍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은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뭐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내가 이래요. 큰일 났어요. 갑자기. 지금은 산양님이죠? 산양지미라는 책을 쓰는데, 산양지미라는 책을 갖다가 이 목광사가 쓴 책을 근거로 해요. 근거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목광사 선이라고 나와서 책을 보면은 목광사라고 하지 않고 목광사선 주경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실은 목광사가 쓴 책이다. 근데 산양지미 이론을 갖다가 하는데, 산양지미 이론이 제일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분합의 이론이에요. 분합의 이론. 분합이 뭐죠? 나눠지고 합하는 거예요. 분합의 이론이에요. 자, 혈 봅시다. 이런 혈장에서 여기서 승금이라고 그러죠. 이 물이 이때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면 여기다 관 놓으면 어때요? 쑥 빠져버리죠. 합치지 않죠. 물이 앞에 감싸야죠.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이 되면 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합의 이론을 가지고 혈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분합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한치만 높아도 뭐예요? 산이고, 한치만 낮아도 산이다. 물이다 그러죠. 평평한 이런 터가 있어요. 이런 터에 집을 질 수 있어요? 평평한데? 이렇게 되면 집 못 짓죠? 네. 왜? 물이 쭉 빠져버리죠? 분은 되는데 합이 안 되죠? 네. 여기서 이렇게 분이 되면 이렇게 해서 합쳐야 되는데 쭉 빠지겠죠, 이렇게? 네. 물이. 네. 이게 평평하면 어때요? 아까 평이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막 물이 합해지죠? 그럼 여기 터가 되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분을 하면 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찾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자, 어떤 지도를 보니까 이런 지도에 물이 앞에 이렇게 크게 흘러요. 큰 물이. 그리고 작은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작은 물이 내려와요. 근데 이쪽에서도 물이 작은 물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큰 물이죠. 큰 물이에요. 이것도 약간 중간 물이죠. 이게 작은 물이에요. 자, 여기는 이것도 물이죠, 물. 이 물이 왜 밑으로, 그러면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낮을까요? 여기가 낮죠? 네. 낮으니까 물이 다 밑으로 내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낮죠? 네. 여기가 높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리로 가죠? 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하고 어디가 더 높아요? 오른쪽이 높죠? 높으니까 낮으로 가죠? 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여기가 높고 낮죠? 여기가 높고 낮죠? 네. 이게 합수차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하는 것은 나눠지는 물은 어딜까요? 근데 평평한 평지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용이 없죠? 산이 없죠? 산을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내려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땅이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이런 터에서 약간 위에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렀겠죠, 이렇게. 그죠? 요 물은 이리로 흘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터가 이렇게 안에가 약간 여기가 높다고 봐야겠죠? 여기가 낮아버려 쏙 이리로 들어갔죠, 물이. 여기가 높았으면 이리로 갔고. 그러니까 이 터는 평평하게 다져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용은 이렇게 온다고 봐야 돼. 터는 용되는 거. 또 여기는 용맥이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겠죠, 용맥이. 그리고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 물 위로 맞추고 이 물 위로 합쳐서 같이 내려갔죠. 또 이 물 여기가 낮으니까 어디가 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합쳐서 물이 있어. 그렇다면 어때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용이 보이겠죠. 어떻게 보여요, 용이? 용이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용물이 일로 왔고, 용물도 일로 왔고, 용물도 일로 가고, 가서 이 물이 합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낮은 거죠. 여기가 낮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낮은 거죠. 이게 분이에요. 이게 합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 용이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모양새가 여기서 저기를 보죠. 이것을 위에서 밑으로 보죠. 밑으로 보죠. 여기 다 틀리죠. 평평하게 깎아놨지만 같은 터에서 벌써 향이 틀리죠. 여기다 집을 줄 때 무조건 남향이 이쪽이다 생각해서 남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 전부 다 남향 시작했어요? 어때요? 자, 요거 봅시다. 남향지면 그냥 물이 쫙 빠져버리죠? 네. 자, 여기서 남향은 어때요? 남향이 여기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 막았으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도 쭉 빠져버리죠? 물이 밑으로 내는 거니까.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여기다 놨다면 그냥 빠져버리죠? 여기서는 적어도 이것을 감싸야죠. 이 물을 감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분합이라고 해요. 분합. 자, 이러한 것들을 해놓는 것이 산양짐 이론이에요. 그래서 평양지에서는 이 산양짐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평양지에서 산양짐 이론으로 씁니다. 그래서 분합의 이론이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첫 구절에서 그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의 차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에까지는 이 책에서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느냐에 제일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했죠. 제일 처음에 풍수란 뭐냐? 풍수란 뭐다? 풍수란 뭐냐? 그 다음에 내기란 뭐고 외기란 뭐냐? 그죠? 외기란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양지미로는 리다. 이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책으로 들어갑니다. 책의 구성은 첫째, 양택에서 용을 보는 방법. 용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산에만 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산에만 용이 있어요? 아니요. 평양제도 용이 있죠? 네. 평평하게 깎아놔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물이 흐르죠? 물이 여기가 낮으면 어때요? 여기가 높다는 얘기죠? 그죠? 물이 양쪽으로 흐른다? 여기가 높은 거예요. 가운데가.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리로 흐르겠죠? 이리로 흐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을 깎아놔도요, 시간이 가면 몇 군 흙은 다 흘러가서 없어져버려요.
만약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 썩어버리죠? 여기서도 물이 흘러가요. 높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것이 어디냐? 용을 찾는 방법. 이것을 찾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사냥팀 이론에서, 이것은 아마 다른 책에서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이것을 배우고, 두 번째, 그러면 양택에서는 어떤 혈증을 어떻게 찾느냐? 혈증이라는 건 혈이 되는 징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물이 이렇게 감쌌으면 물 안에 있죠. 안에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는 방법. 세 번째, 평양지에서 양택의 용을, 평양지 양택에서 용 찾는 방법. 응?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택의 국을 보는 방법. 어떤 국이냐? 국세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양택에서 사원성수, 천시원국하고 자면국 이런 걸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양택 형세를 보는 방법. 배은과 양택 털을 보는 방법. 해서 총 12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일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생활풍수 이론들을 가지고 기름하고 붓는 방법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문과 도로를 보는 방법, 사격을 보는 방법, 풍수 청수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서 해가지고 한 12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12주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12주에 끝내는데 조금 앞에 것은 많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커피 좀 마셔주세요. 여기 사장님이 저기 빵 우유 좀 아이고, 간식까지 들고 오셨어요. 커피 마시실 거죠? 네. 우유 많이 우유, 먹어요. 네네네. 많이 나오는 진짜 말씀을 드셨네. 커피 마시고. 네? 커피 마시고. 믹서기가요? 믹서. 네. 우와,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신 줄 알았구나. 아, 또만 하면 여기 부사로어요. 여기 앉으시고 삐 하시면 됩니다.